8월 22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다 보니까 NH증권 이름계약고 10조 원 육박이라는 뉴스가 좀 보였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연기금 투자가 맡긴 자금이 300억 원 증가했다 이런 코멘트도 있고,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최근 20조 원 규모 자금 위탁 운영기관으로 NH증권을 선정한 것은 이번 수탁 과정과 관련 없다. 이 주택도시기금이 맡긴 자금은 다시 자산운용사들에게 재위탁할 계획이라네요. 근데 이 부분의 뭐 잠깐 얘기 들리는 얘기는 뭐 연기금 자금 받아간 위탁사에서 오늘 그 기존 포트에서 매도가 나갔다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요. 잠시 내용을 좀 봤고요. 그 오늘 이렇게 내일하고 좀 체크해야 될 게 일단 FED 연준의 이사락 공개 부분인데 FED? FED는 뭐지? 잘못 써놨네요. 왜 FED를 써놨지? FOMC? 응? FED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FOMC 이사락 공개인데요. 그 현지 시간으로 오후 2시니까 아마 내일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내일 아침에는 오전장에는 아마 FOMC 의사락 대한 부분이 좀 시장에 좀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잭슨홀 미팅 부분은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이 있는데 그 24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날 10시라서 이거는 어차피 주말 돼야 내용이 좀 나올 것 같네요. 보면 TD증권에서 FOMC 의사락이 파월 연설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산 축소 논의가 관건이다라는 코멘트를 좀 했고요. 이번에서 참석자들이 내년 이후 금리 인상 또는 대차대조법 축소 방침에 대해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시장은 파월 의장의 연설보다 FOMC 의사록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분석했다라는 코멘트가 있네요.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미국 연방은행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에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이라는데요. 이 부분 여기도 지금 근데 다른 데는 지금 FOMC 의사록에 대한 얘기는 별로 그렇게 크다 없는데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미준 연준 의장에 대한 연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자주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좀 반응을 보이는지 이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크게 좀 관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잭슨홀에 대한 기대를 지금 여기 두 가지 그 의견이 있는데 20일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의견은 보면 그 FOMC 잭슨홀 미팅을 좀 앞두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내려오는 추세. 그래서 결국은 조금 달러 강세가 약세로 전환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얘기하는 것 같고, 금리 인상 지연 발언이 나올 경우 주가 반등 기대. 근데 8월 뭐냐 이거는 20일 날 어떤 KB증권 쪽은 그 강달러 기조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단 봐야 할 부분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과거 잭슨홀에서 연준 의장 연설이 전개되던 완화적 통화 정책 공식이 이어질지 여부,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의 변경 여부, 아까 위에서 좀 FOMC 의사록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 무역 분쟁에 대한 언급, 중립 금리 수준에 대한 언급,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오늘 뉴스 중엔 CJ헬로 딜라이브 인수 타진 실사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지금 오늘 나온 뉴스고 16일인가? 16일 더벨 유로 페이지 표출된 기사라는데요. 딜라이브 채권단이 연내 매각에 사활을 걸었다라고 하는데요. 채권들이 올해 안에 반드시 매각해야 되는 내년 7월 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는 부분이라서 올해는 꼭 매각을 좀 성사시켜야 되는 입장이라네요. 그럼 오늘 NH투자 요거 내용을 그 YG 레포트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일단 다른 텔레그램에서 좀 내용을 좀 확인했는데 그 차이나 바이딩 해가지고 수주 확인된 걸 좀 코멘트를 좀 했고요. 뭐 동아일텍 어디야? 그러면 신성 FA, 양전자, 로보스타, FNCT. 그런데 내용을 좀 봤는데요. 금액이 별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나마 동아일텍 게 좀 100억 단위는 좀 되려나? 수주 금액이? 그 정도고요. 다른 데 거는 FNS 테크도 별로 금액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보다 보니까 또 FST가 좀 수주한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얘도 딱히 칠러 49대를 수주했더라고요. 22일, 예, 오늘. 그런데 이게 좀 보니까 반기보고서 잠깐 뒤져봐서 금액이 얼마나 되나 봤더니 한 대당 3,700만 원. 49대 하면 약 18억이 조금 넘는, 예, 그 수준이네요. 예, 서류 작성, 예, 비용이 $850 정도니까, 예, 그렇고요. 레포트 중에서 오늘 렉스타이가 커버리지 게시 레포트가 있었고요. 이제 올려드렸었고, 이거 전에는 애널리스트, 뭐죠? 제목이? 까먹었다. 애널리스트 생태 보고서라고 해서 좀 올려드렸었던 게 있었죠. 거기에서도 좀 코멘트 저도 좀 유심히 보는 것들이 커버리지 게시하는 기업들이거든요. 저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목표가도 좀 상향하고 커버리지도 게시하고 이렇게 하는 종목들은 좀 단기적으로 좀, 예, 시세가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시장 상황 좀 보면요. 일단 오늘 그 코스닥은 0.15% 하락, 코스피는 0.14%, 거의 보합 부분에서 좀 마무리 좀 졌고요. 특이한 사항은 잘 안 보였고요. 개인이 좀 살짝 매수성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큰 의미를 둘 만한 금액은 아니었고요. 특징줄 잠깐 보면 오늘 키오스크 관련주, 아니다. 이건 16일 건데. 잠시만요. 볼까요? 22일 날 가상화폐 관련주 ETF 승인 여부를 앞두고 주요 종목 상승. STX 그룹주, 남북경협주, 그리고 동물 백신 관련주. 저는 계속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말씀 좀 드렸었는데, 동물 백신주가 좀 부각이 됐나 보네요.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 조선주, 이쪽에서 좀 특징주로 좀 잡았고요. 이게 대충 뉴스는 저기 블로그에 좀 올려드렸던 부분이고, 중국 증시는 일단은 하락 마감을 했는데 큰 하락은 아니고 이틀 동안 조금 상승을 좀 했었으니까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가속함에 따라서 자금의 흐름이 상품 선물 시장과 채권 시장으로 흐르면서 증권시장 쪽으로 자금 유입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네요. 자, 일정 스케줄을 잠깐 볼까요? 이번 FOMC 의사락 공개가 현지 시간은 오후 2시이기 때문에, 새벽에 좀 나오겠죠. 국내 시간으로 따져보면. 그렇고요. 코퍼레이션 데이라고 해가지고 좀 IR 비슷하게 하는 종목들이 좀 많네요.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부분은 FOMC 의사락 공개된 내용, 확인 부분하고 파월 연준위원장에 대한 부분은 금요일에서 국내 시장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반영이 좀 될 부분이라서 저는 그렇고요. 자, 현재 유럽 지수 좀 체크를 해보면요. 독일은 좀 빠지는데 별다른 흐름은 없고요. 이탈리아가 조금 마이너스긴 한데 미국 플러스였는데 살짝 마이너스로 좀 돌아섰네요. 잠깐만. 별로 다른 상황은 안 보이는데 달러 환율도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고요. 아직까지. 일단 살짝, 미국 다우지수가 마이너스로 좀 들어왔네요. 자, 그럼 투자 스토리 보면 내일 있는, 코퍼레이트 데이 YIK도 좀 있어서 오늘 YIK가 마감 큰 건 아닌데 잠깐 살짝 장 마감 다 되면서 아래 꼬리를 달더니 시간이 한 2%대 3% 거의 3%대까지 상승했다가 2%대로 마감한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네요. 특별한 게 좀 있는지 내용을 좀 모르겠고요. 하여간 지금 모의 투자 스토리 종목 중에는 흐름이 제일 안 좋은 건 수익률 면에서도 그렇고 마이크로 프렌드 이 부분이 좀 그렇고요. 좀 지켜봐야겠네요.
예, 지금 태풍이 좀 온다는데요. 다들 좀 잘 대처를 좀 하시고요. 예,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